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JBC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평택도시공사가 추진해온 포승 2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준공부터 분양까지 그야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평택도시공사의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노력 끝에 드디어 포승 2산단 분양 경기가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1원, 62만 8,484제곱미터, 약 19만 평의 면적을 차지한 이곳은 평택도시공사가 조성한 포승 2산업단지입니다. 평택도시공사는 이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총 3,09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분양가와 최대 주주인 우양HC가 부도를 맞으면서 한동안 포승 2산단의 분양 경기는 침체 국면을 맞았습니다. 포승 2산단은 잘 아시다시피 공사가 잘 진행이 되다가 이제 자금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 무렵에 사실 우양이 또 부도가 나가지고 상당히 공사 준공이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평택도시공사는 포기하지 않고 분양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한 현지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통한 기업 유치 환경 조성 등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항구와 가장 근접한 단지로 물류비를 절약할 수 있고 교통의 요충지라는 장점들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포승 2산단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결국 평택도시공사 포승 2산단의 분양률은 50%가 넘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수도권 주변에 있는 그 공장들에 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또 분양 설명회도 개최하고 현재는 TF팀도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이 분양 촉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해왔던 협회 방문이나 부동산 박람회,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인들에 대한 설명회, 그다음에 DM 발송 등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분양을 최대한 빨리 끝낼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산업시설은 51%가 완전히 분양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주다택지는 100% 분양이 됐고 지원시설 용지는 아직 분양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희망하는 만큼 분양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외부에서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상당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택도시공사는 올해 12월까지 100% 분양을 목표로 다양한 홍보와 사업 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판촉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의회 소식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오는 10일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는데 이번 행감에선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 이른바 도민제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정책에 반영시키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보도에 박혜리 기자입니다. 201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 일정에는 경기도의회가 특별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제보한 내용을 각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경기도의회 연역 차원에서도 또 한 줄을 긋는 새로운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지난 1991년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 의원들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부여됐습니다. 91년 이후에 의회가 이제 개원된 이후에 지금까지 도민 제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만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함에 있어서 도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자 시민들이 제보한 행감 대상은 교육행정과 정책 등 모든 분야입니다. 위법 사항과 부당 사례, 그리고 주요 시책 건의 사항과 예산 낭비 사례 등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으로 삼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처리됐는지 등을 명시해 그 결과를 올 말까지 제보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또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도청이나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를 이용해서 질문을 하든가 자료 요구를 하든가 어떤 개선 요구를 하거나 정책적인 반영을 하거나 그런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도 창구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또는
8008에 7213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보 내용과 제보자 신분은 모두 비공개로 비밀이 보장됩니다. JBCN 뉴스 박혜리입니다. 네, 다음은 간추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가택 수색에서 압류한 동산을 강제 매각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14개 시군 합동으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고액 고질 체납자 45명을 대상으로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를 시행했습니다. 압류한 매각 대상 물품은 명품 가방과 명품 시계, 귀금속 등 총 227점으로 이번 달 7일 성남시청에서 공개 매각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한 동산을 직접 공매 처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액 체납자의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를 통해 연 2회씩 동산 강제 매각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용인시는 국화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관내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국화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인 농촌 테마파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용인시 국화연구회에서 제작한 2만 점 이상의 국화와 3,000본 이상의 꽃 양배추가 전시됩니다. 또한 관내에서 생산된 쌀과 버섯, 벌꿀 등을 판매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장하고 화분 만들기와 도자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국화 전시회는 오는 9일부터 3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안성시는 북한 이탈 주민 자녀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방문 학습지 교육 비용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관내 북한 이탈 주민 130여 명의 자녀를 대상으로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녀들의 연령별 수준에 맞게 학습지 교사가 주 1회 가정에 방문해 교재와 개별 학습 관리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안성시 관계자는 자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인 만큼 지원 확대와 예산 확보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전보다 더 피로가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연휴 동안 생활 리듬이 바뀌면서 생기는 연휴 후유증인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스트레칭으로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생체 리듬을 빨리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10월에 들어서면서 어느덧 가을도 한층 깊어지고 있는데요. 옷장 속의 긴 소매옷들도 슬슬 꺼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윤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